밑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다시 말해서 1보다 크다. 절대값이 1보다 큰 쪽, 작은 쪽은 한꺼번에 계산이 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생각은 하면서 해야 돼. 똑같이 판단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안쪽. 얘는 무한대 형태가 되고 이쪽은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두 개는 대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총 몇 범위 낼게? 하나, 둘, 셋, 네 번은 해봐야 된다. 그에 대한 극한값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넘어간다 라는 문제. 이 정도 하나. 그 다음에 밑이 하나짜리가 아니라 두 개짜리에 대한 얘기는 했죠. 밑이 두 개짜리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밑이 큰 놈의 영향을 받는다. 밑이 큰 놈의 영향을 받는다. 밑이 큰 놈의 지수 형태다. 그래서 개념 설명을 할 때 한번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설명했냐면 요 내용에 대한 얘기를 했죠. 밑이 큰 놈이 대빵이라 했어요. 그러지? 밑이 클 때 밑이 절대값, 정확한 밑이 절대값입니다. 둘 다 절대값이 1보다 크면 큰 놈. 1보다 큰 놈과 작은 놈이 있으면 작은 놈이 0으로 가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작은 놈이 나왔으면 1보다 작은 놈이 나왔으면 그 중에 큰 놈이 대빵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잘 안 틀려. 얘는 잘 안 틀려. 그 다음에 얘가 간만에 나오면 당황하고 얘랑 나오면 당황한다고. 어렵다고 보다는.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너희들이 좀 포인트가 된다 이거지. 이런 문제도 바로 어떻게 풀 수 있다? 밑이 큰 놈, 2분의 1이 더 큰 놈이니까 요 놈이 답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거에 대한 C 문제 몇 문제를 풀어줬었죠. C 문제도 좀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오케이. 질문 받을게 이제. 뭐 다 질문하세요 일단. 97번. 102번. 예? 143번. 128번. 봅시다. 97번. 자, 합답형 문제입니다. 기억. 절대값이 극한에 0으로 가면 AN은 0이다. 절대값이 0이라는 것은 플러스 0도 있고 마이너스 0도 있어. 하지만 0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AN은 0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역은 참여의 거짓이야. 역. AN이 0이면 0으로 가까이 가면 절대값도 0으로 가까이 간다. 얘도 참이 되겠네요. 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이 아니면 달라지겠죠. 그렇죠? 니은 문제는 AN이 양수입니다. AN은 무조건 양수이고 얘의 형태는 뭐에 관한 형태야? B에 관한 형태지. B에 관한 형태지. 뭐 약간 등비수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지? 3분의 1보다 작대요. B가 3분의 1보다 작은 값이야. 3분의 1, 3분의 1보다 작은 값, 3분의 1, 4분의 1 이런 수다 이거지 B가. 그래서 등비수열 형태니까 극한값이 0으로 된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겠죠. 뭐만 이해됐습니까 지금? 응? 식으로 수작하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A1, A2 곱하기 A2, A3 이렇게 해서 AN-1, AN 쓰면 이렇게 사라지겠지. 몇 개를 썼어? n-1개를 썼습니다. 그게 3분의 1보다 작다. 이게 왼쪽은 작고 3분의 1은 크고 그래서 얘를 싹 곱했어. 왼쪽은 좌변대로 곱하고 우변은 우변대로 곱했다고 생각하니까 얘는 3분의 1에 n-1제곱보다는 작겠지. 그리고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이게 되면 A1은 상수일 거고 됐습니까?
얘는 뭐가 돼? 이제 AN이 요놈은 요놈의 극한값은 요놈이 돼서 요놈이 얼마가 된다? 0이 돼서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지? 작거나 같다. 항상 양수라 했으니까 0으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되겠어요. 자, 디귿 문제는 AN이 0보다 크면 저번 시간에 잠깐 했던 건데 A는 양수입니다. 양수야. 그래서 얘하고 얘를 극한을 붙이면 이 문제가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그래프로 좀 설명을 했어요. 그래프로. 자, 우리가 수열의 점화식을 볼 때 AN하고 AN 플러스 1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을 좀 하면 어차피 A1이 구해지면 A2 구할 거고 A2 구해지면 A3를 구할 거 아니야. 그러지? 그래서 그 방법론 중에 하나가 합성함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A1 나오고 AN 플러스 1 구했잖아. 다시 AN 플러스 1을 AN에다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래서 A1으로 A2 구하고 A2로 A3를 구했다는 것은 계속 합성을 시켰다 이런 생각이야. 그럼 합성함수적인 생각을 생각하면 수열의 점화식을 푸는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래프를 그려보는 겁니다. 한 번은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의 그래프를 그리고 얘의 그래프를 그렸다 이거지. 자, 합성함수니까 현재 그래프는 자, 하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입니다. 지금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자는 소리야. 얘를 y는 루트 x로 생각하자는 거야 일단. 그래서 x에다 집어넣어서 나온 결과를 y라 쓸 거고 y를 다시 루트 x에 또 집어넣은 거잖아. a1을 구하면 a2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a2를 또 집어넣어서 a3를 구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합성함수적인 생각이고 합성함수 생각이니까 y는 x라는 선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a1을 집어넣었어. a1을 집어넣으면 a2가 나오겠지. a2가 나올 거고 a2를 다시 집어넣는 거잖아. a2를 집어넣었더니 지금 a3가 나왔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교점이 지금 1,1입니다. 결과가 1로 가까이질 것이다. 됐습니까? 그리고 1보다 큰 값을 집어넣어도 마찬가지로 얘가 a1을 집어넣게 되면 얘가 a2가 되고 다시 틀렸어. 이거 아니라 얘가 a2네요. 얘가 a2가 나오고 a2를 다시 집어넣으면 1로 가까워진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문제의 주의사항은 이놈을 얘가 수렴한다고 생각했을 때 현재 문제에서는 지금 수렴한다고 생각하면 리미트 AN하고 리미트 수렴할 때 리미트 AN하고 리미트 AN 플러스 1이 같다고 해서 알파는 루트 알파로 해서 알파를 정리하면 알파 마이너스 1이 0이 돼서 알파는 0 또는 1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이 문제의 답은 0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거지. 이건 주의사항이야. 이거는 수렴한다고 했을 때 풀이 방법이야. 현재 풀이 방법은 요게 맞습니다. AN이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AN이 1이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생각을 좀 하면 우리가 루트 x하고 x는 누가 더 커? 루트 x하고 x는 누가 더 크지? 1을 기준으로 달라지지.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얘가 더 커. 다시 말해서 루트 x는 1보다 큰 수를 집어넣으면 점점점 작아집니다. 어디까지 작아지냐면 1보다 큰 수는 어차피 1보다 커요. 이 루트 x는 1보다 큰 수를 집어넣으면 1보다 큰데 작아지고 있는 중이야. 계속. 그 다음에 루트는 1보다 작은 수를 집어넣으면 더 큰 값이 떨어져요. 1보다 작은 걸 집어넣으면 1보다 작은 수를 집어넣으면 자기 자신보다 큰 값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1을 역전시킬 수는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다 1로 가까워진다. 여기 안 한 사실은 뭐냐면 AN 대신에 1은 안 넣었어요. 1을 넣으면 계속 1이 되니까 그럼 다 모든 수를 양수 모든 수를 다 집어넣습니다. 1보다 작은 값, 1보다 큰 값, 1 모두 1로 가까워지더라 이거지. 알겠습니까? 요거 이제 점화식을 표현된 극한값의 추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합성함수적인 생각을 하면 점화식적인 문제도 좀 풀어낼 수 있다 라는 거고 대부분 문제를 이런 식으로 많이 풀긴 합니다. 여기에 근데 모순점은 좀 있으니까 좀 그래프 해석을 좀 해라 이 말이 되겠어요. 다음 리을은 요놈 또는 요거 틀렸다겠지. 우리는 수렴을 하게 되면 이런 말은 없다고. 수렴하게 되면 딱 하나의 값이 떨어져야 돼.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얘는 진동하는 거 넣으면 되겠죠. 알파 대신에 뭐 2를 넣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틀렸다. 이런 문제는 보자마자 4개 중에 2-3개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하나만 좀 고민하고 알겠죠? 오류가 발생하면 왜 틀렸지 하고 반얘 생각해보고 문제 넘어가야 됩니다. 반얘는 대부분 많은 문제들이 진동이 많아요. 극한에서는 수열의 극한에서는 진동이 많습니다. 진동 무한대하고 2가지가 있어. 무한대 쪽 하나가 있고 진동이 있는데 무한대는 참인 경우가 많아. 너희들이 극한의 발산을 생각할 때 무한대라고만 생각하니까 이 문제가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무한대는 맞는데 이렇게 될 수 있어. 무한대 말고 플러스 마이너스 진동에 대한 생각도 2가지 다 넣어봐야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다항식을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거 뭡니까? 나머지 정리네. 나머지 정리지. 다시 말해서 a에는 여기다 뭘 넣을 거야? 2를 넣을 거야. a에는 2를 넣을 거야. b에는 뭘 넣을 거야? 3을 넣을 거야. 맞잖아요? 나머지 정리. a에는 2를 넣을 거야. 2를 넣을 거야. 6, 7. b에는 3을 넣을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닌 문제네. 지수를 무한대분은 무한대 꼬니까 누가 대빵이야? 밑이 큰 놈이 대빵이야. 답은 요놈이 답이네. 그러지? 보이죠? 128번. 요거는 뭐 사실 중학교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때는 극한이란 개념이 없었고 추론을 갖고 우리는 극한적인 개념이 있으니까 얘를 어떤 말이냐면 자 루트 3을 계산할 때 3 누르고 루트 누르면 루트 3이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루트 3을 구한 후에 더하기 3 루트 3을 구하고 더하기 3 하면 결과를 누르면 이게 계산값으로 떨어지겠지. 뭐 4.7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다시 루트를 씌웠다는 것은 이 결과값에 루트를 씌웠다는 소리지. 다시 말해서 여기다가 다시 루트를 씌웠다 이거지. 이걸 계속 반복했다 이거지. 더하기 3 루트 더하기 3 루트. 그러지? 이러다가 내가 이런 생각이야. 이러다가 내가 이거를 하나를 지웠어. 누굴 줘야 되냐? 이렇게 쓰다가 내가 이걸 하나를 지웠어. 지금 아주 많이 있어 이게. 예? 표현할 수가 없어. 점점점 표현돼 있을 겁니다. 하나를 지웠더니 어떤 느낌이야? 이거나 어쩐단 소리야? 똑같게 보여야지. 요 개념이야. 이거나 똑같다 이 말이야. 이거나 지금 똑같다고. 하나 지워도 똑같은 결과가 떨어진다는 말이지. 이해됐습니까? 다시 말해서 요 놈을 우리는 뭐라 놓을 거냐면 요 놈을 an이라 놓으면 a라 놓으면 뭐 x라 놓으면 관계없습니다. x라 놓으면 그 다음 식이 추가된 요것도 뭐가 된다? x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루트 x 플러스 3은 x가 돼서 넘겨서 2차식으로 풀 거야. 이때 x는 양수입니다. 이게 중학교 때 풀었다 방법이야. 이게 극한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알겠어요? 풀이 형태는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비슷한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리미트만 붙여줬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알겠지? 다음 36번. 자, 이런 형태가 꽤 많이 나옵니다. 난이도로 따지면 뭐 최상까지는 아니지만 한 중상에서 상에 가까운 문제야. 이렇게 복잡한 좀 어지러운 식을 일단 풀어 헤쳐라 이 말이야. 얘를 단순하게 보면 얘는 fx야. fx라는 함수를 주어주고 합성함수에다 2를 넣어서 4분의 5가 되는 결과를 알아내라 이런 뜻이잖아. 그럼 우리가 이거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2가지 방법으로 풀었어. 합성함수를 구하고 나서 2를 넣어서 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고 얘를 어떻게 해? 얘를 하나로 보고 f1로 보고
F에다 뭐를 집어넣었더니 4분의 5가 나왔냐 이거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F1이 뭐 나왔을 거냐 뭐 3 나왔을 거냐 그래서 F1은 3 해서 뭐 마무리 지었다 이런 소리야 지금.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마무리 앞으로 쓸 거야?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은 많지는 않다 이거야.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문제는 없다기보다는 대충의 개형은 그릴 줄 알면 됩니다. 대충.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연습은 좀 해야 돼요.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예전에는 직선만 그렸어. 직선은 끝점이 있었잖아. 끝점 고일 때는 끝점이 있다 보니까 그래프를 대충 그릴 수 있는 게 대부분 직선으로 가니까 직선으로 나왔을 거라고 어느 정도 추론을 한 겁니다. 알겠나요? 식을 더 넣지 않는 한은 다 추론이라고 보면 되지.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나오는 합성함수 그래프는 뭐만 볼 거냐면 그래프가 직선이냐 곡선이냐 요걸 판단하지 않을 거야. 왜냐면 대부분 곡선이 나올 거니까. 그러겠지? 뭐는 똑같냐면 꼭대기 점은 똑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가는 점은 똑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가는 점은 똑같아요. 요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좀 어려운 개념인데 다음에 미분에서 이제 공부를 할 거야. 자, F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G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우리는 GF를 써봅시다. GF를 그릴 거야. 그러지? GF를 그릴 거야. 그러면 일단 F에다 집어넣을 건데 F가 어떻게 돼 있어? 커지다가 작아졌죠. 커지다가 작아졌어. 그러지? 그럼 요 값을 A라고 하면 커지다가 작아졌어. 그럼 A가 어디에 있느냐가 달라. A가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커지다가 작아졌어요? 그럼 얘도 뭐가 돼? 커지다가 작아진 거야. 내려오다가 올라갔지. 그럼 여기서는 뭐가 된다? 극소가 되고 값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입하면 되니까.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커지다가 작아진 거지. 그럼 여기서는 뭐가 돼? 극대가 된다 이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이 점이 있네 지금. 이 점은 얘가 그래프가 쭉 올라오다 걸렸단 소리 아니야. 쭉 올라오다 걸렸으니까 극소는 극소로 그대로 떨어집니다. 합성함수의 극대 극소를 생각하라면 이런 점에서 이런 점은 정확하게는 이런 점은 FK입니다. FK K FK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로지른 부분에서는 극대 극소가 하나 발생할 거고 지함수잖아. 지함수 원래 지함수의 극소는 원래 극소가 된다. 이런 공부를 좀 할 거야. 이 정도만 알아도 돼 일단. 값들은 따로 계산해서 구할 거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합성함수의 극대 극소가 어떻게 되는지만 판단하면 돼. 요거는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해요. 모르면 수를 하나씩 넣으면 됩니다. 뭐 1, 2, 3이라 넣고 계산 넣으면 돼. 그럼 1, 2, 3이 1, 2, 3 이렇게 있느냐? 1, 2, 3 이렇게 있느냐? 그러면은 1, 2, 3을 넣으면 1, 2, 3, 2, 1 이래 넣었을 거 아니야. 1, 2, 3, 2, 1 내려가다 올라갔으니까 극소가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1, 2, 3, 2, 1 극대가 될 거다 이런 생각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일단은 아시겠죠? 등간에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이 문제의 흐름은 아주 쉽다 이거지. 근데 이게 어렵게 보이는 이유는 당연히 요식을 불편하게 보니까 어려운 거야. 요식이 뭐 깔끔하게 나왔으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 우리는 요것만 해석하면 되겠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수 형태 지수 형태 무한대분은 무한대 꼴이니까 아니다 무한대가 아니라 지수분의 지수니까 우리는 x의 범위를 자 마이너스 1 1로 설정을 할 거고 그에 따라서 x의 n제곱 x의 2n제곱과 x의 2n 플러스 1제곱이 나머지 상수 x 2n제곱과 x 2n 플러스 1이니까 이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긴 하지만 무한대로 쓸 거고 가운데는 뭐가 될 겁니까? 0이 될 거고 얘는 1이 되고 얘는 다 1인데 얘는 뿔마 1이 되니까 그 다음에 집어넣어 봅시다. 그리고 fx를 바로 갑니다.
자, 무한대는 어떻게 돼? 무한대니까 나눠지겠지. 요놈의 개수가 답이 되겠지. 개수가 답이 된다 하면 얘는 3분의 a-2 x가 되겠고. 맞죠? 이쪽은 뭐가 됩니까? 지금 똑같지? 어차피 무한대니까요. 마이너스 무한대긴 하지만 무한대분은 무한대꼴이라면 분모 무한대로 나눠주면 똑같은 3분의 a-2 x가 되겠고, 요 사이에서는 얘가 뭐가 된다고? 0이 된다고. 지금 이 식을 쉽게 봐야 돼. 100% 나오는 문제입니다. 극한에서 내신 쪽으로 보면 100% 나오는 거야. 모의고사에서도 무조건 이거 모의고사에서 갖고 온 문제, 수능이 주는 게 줄이야. 알겠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이 문제가 어디로도 많이 들어가 있냐면 미적분 중킬로 29번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29번에 이 문제 아니면 다음 급수 문제가 29번으로 들어갔어. 예전엔 도형 문제가 그 자리가 있었거든. 도형 문제가 28번하고 29번 자리에 그 자리에 많이 들어있어서 미분 적분 쪽이 들어있다. 미분 적분, 부분 적분 쪽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도형하고 이런 문제가 많이 들었는데, 최근 수능이 도형을 조금 제외를 많이 시켜서 29번에 이런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있어야 돼. 어려운 분석은 아닙니다, 지금. 됐어요? 여기서 누구만 볼 거야? 나머지는 상수니까 요것만 볼 거야, 요것만 일단. 딴 거 볼 필요 없어. 요것만 볼 거야. 1보다 크면 무한대가 되고 1보다 작으면 0이 돼서 0이 되니까 사라져서 가운데가 2x가 될 거고, 1을 넣으면 111 넣어봐라. 111 넣으면 4분의 1, 4분의 a. 마이너스 1 넣으면 얘는 4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4고, 4분의 a 마이너스. 요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지? 그러면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다 이거네요. 그러지? 간이 좁네. 자, 이놈의 그래프, 요놈의 그래프는 안 해. 가운데 2x는 확실하고. 문장을 좀 더 읽어야 되는데 다른 조건이 나왔는 거 확인을 해야 돼. 요놈은 확실히 나왔고, 요놈은 확실히 나왔고, 요 값은 안 나왔네. 그렇지? 요 값이 안 나왔어요? 4분의 a가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다가 2를 넣으면 3분의 a 마이너스 안 나왔네 지금. 그렇지? 그러면 요놈이 지금 a가 2보다 클 때와 작을 때를 나눠서 구분을 하겠고, 이 두 개의 그래프는 똑같은 그래프야. 똑같은 그래프라는 소리는 이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면서 이러한 그래프 아니면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러겠지? 그래서 얘가 지금 4분의 5가 얘가 4분의 5가 되는 상황에 대한 생각은 좀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다시 말해서 1을 넣으면 4분의 a가 나왔지. 1을 넣으면 4분의 a가 나왔지. 그렇지? 그러면 4분의 a가 되면 4분의 5가 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는 따로 계산하고, 따로. 자, 그러면 문제가 좀 많아지나? 오, 일단 1을 넣었으니까 이놈이 4분의 a가 된 건 맞네. 그러지? 그러면 4분의 a를 다시 f에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4분의 a를 다시 f에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4분의 a가 얼마가 됐을 때? 1보다 클 때. 4분의 a가 1일 때. 4분의 a가 1보다 작을 때. 4분의 a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겠네요. 그렇겠죠? f에다 다시 집어넣어야 되니까 f가 지금 이 범위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겠지? 자, 4분의 a가 1보다 크다는 말은 여기다 집어넣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제 4분 F1이 확실하니까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됐어요? F1이 4분의 1로 확실합니다. 4분의 a가 1보다 클 때는 요 식에다 집어넣어서 우리는
a 값을 구한 다음에 그때 4분의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는 거고 a가 4이면 요거 하나만 해볼까요? 요거는 해볼게요. 두 개만 해볼게요. 4분의 a가 1이 편하니까 이때는 a가 4일 때야. a가 4일 때는 결과가 얼마가 나오냐면 다시 4분의 a가 나오겠지. 요놈이 얼마가 된다? 4분의 5가 되는 상황이지. 그래서 a는 5다 하면 일단은 틀렸다 이 말이겠지. a는 4라겠는데 결과는 a가 5가 나왔지. 틀렸고 얘가 4분의 a가 1보다 크다고 했으면 1보다 크다가 했으면 자 4분의 a가 절대값이 1보다 크다가 맞겠네요. 어차피 두 개 똑같은 식이니까요. 절대값 a가 4보다 크다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3분의 a-2 4분의 a가 4분의 5가 되는 상황이네요.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5가 0이 돼서 a는 5 또는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절대값 a가 4보다 크니까 답은 5 하나 여기서 나왔네. 그런 식으로 해서 4번을 구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은 어렵지만 할만은 하네요. 할만해요. 이 정도 할 수 있겠지. 이 식은 숨어져 나오고 이 식은 요거 알려주고 죽을 거야. 요거 알려주고 죽고 그 다음에 요놈을 가지고 이 합성함수에 대한 풀이를 해봐라 이거죠. 오케이. 43번. 자, 40번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40번은 뭡니까?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지? 피보나치 수열은 am 플러스 2는 am 플러스 1 플러스 an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야. 이 그림에 대한 특징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뭘 구하자는 소리냐면 am분의 am 플러스 1의 극한을 구하자는 소리인데 정확하게는 요놈이 이 말에 자,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값은 c라고 했지. 그렇지? c라고 적는 순간 얘는 뭐라는 소리야? 수렴한다라는 소리야. 얘를 c라고 적는 순간 얘는 수렴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극한이 요놈의 극한이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요놈하고 요놈이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 있다고. 극한 수열의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수렴을 하니까 그 다음 항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얘를 뭘로 나눠? am 플러스 1로 a 플러스 1로 나누면 요렇게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c야. 극한 붙이면 얘는 그거의 역수. 그러지? 얘는 c는 1 플러스 c분의 1에서 2차 방정식 c 나오고 c의 값은 양수가 되겠습니다. c의 값은 양수야. 실제 이 문제는 139번이 제일 어려웠는데 사실 공부거리는 좀 안 됩니다. 공부거리가 좀 안 돼. 극한적인 공부거리는 안 돼. 도용적인 내용이야. 도용적인. 딱 하나만 일단 여기서 그림에서는 내 눈에 일단 보였던 것은 뭐냐면 일단 요것과 요걸 여기를 같다는 게 잘 보여야 됩니다. 원에서 꽤 많이 나오는 건데 이 그림이 좀 복잡하게 나오면 이 그림이 잘 안 보여. 원에서 접선이 나왔다는 건 접선 거리가 외부의 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일단 문제를 출발한다 이거야. 알겠나요? 나머지는 이제 거리 같다는 생각을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문제를 좀 풀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이게 도용 문제입니다. 도용 문제. 식은 좀 복잡하게 나오더라도 일단 풀이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43번.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문제야. xn을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rnx를 구하시오 이거야. xn제곱을 x-2, x-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있을 거고 나머지가 rnx인데 rnx 몇 차? 1차. 그러지? 그럼 여기다 2를 넣으면 뭐가 돼? 2n제곱이고 3을 넣으면 3의 n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a의 x-2로 적으면 플러스 2n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엄마 이해됩니까 지금? 여기다가 3을 넣으면 3의 n제곱은 a 플러스 2의 n제곱에서 a는 3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
그래서 이 식에다가 지금 뭘 집어넣을 거야? 이게 지금 rx니까. 여기다가 0을 넣고 여기다가 0을 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다가 0을 넣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2n제곱이고요. 여기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a의 플러스 2n제곱 이렇게 되겠지. 근데 A가 얘보다 더 큰 거잖아요. 그럼 그거의 답이 되겠다 해서 답 그냥 2가 되겠네요. 넣어서 계산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많이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그러지? 자, 146번 언급을 할게요. 자, 앞으로는 이제 예전에는 이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왔어. 예전에는 이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왔고 학교 내신에서는 이 문제도 꽤 많이 내는 편입니다. 뭐냐면 일단 도형을 이용해서 함수를 이용해서 식이 계속 같은 규칙으로 변화가 발생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자 A1 구하고 A2 구하고 A3 구하는 순간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수열의 규칙성은 몇 개부터 가능하냐면 4개부터 가능해. 수열의 규칙성은 4개부터 가능해. 4개에서 5개는 적어야 규칙성이 나오는데 이게 나는 등비수열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모순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근데 내가 이 문제를 못 풀면 이렇게라도 풀어야겠지. A1 구하고 A2 구하면. 상식적으로 보면 얘는 요 길이고 그 다음에 이 길이지. 이 길이가 지금 이 길이만 봐. 이 길이가 됐는데 이 길이가 더 어쩌어 커졌지. 근데 이 길이는 뭐가 됐어? 적어졌습니다. 그림상. 왜 그러냐면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가까운 게 길고 먼 게 더 짧아. 그럼 하나는 얘가 짧았으면 얘는 더 길어질 거야. 그리고 얘는 짧아질 거고 얘는 길어질 거고. 이게 크고 작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공비가 음수일 수는 있어. 아니다. 작다 하면 음수가 아니잖아. 말이 안 되잖아. 음수일 때는 뿔마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길이가 지금 줄어들다 늘어났다 이렇게 하는 것은 등비수열이 아니지. 그러면 이건 가능성이 있어. 얘가 이게 삼각형이니까 3개씩 규칙을 갖고 있다. 이런 느낌은 가능할 수는 있어. 뭔지 알겠나요? 하지만 선생님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야. 일단 이 문제의 기본적인 풀이법은 뭔지 알겠나요? 이 문제의 기본적인 풀이법은 초항 구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1, 2 이 길이 자 2, 1, 루트 3 그러면 이 길이가 1. 그 다음에 이 길이는 2대 1 대 루트 3이니까 얘가 2분의 루트 3. 초항까지는 구해도 돼. 근데 두 번째 항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이 문제가 등비임을 확신하면, 등비수열을 확신하면 두 번째 항을 구하러 갑니다. 확신이 안 되면 그 방법을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소수령에서는 그게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만약 인정을 받고 싶으면 4개까지는 구해야 돼. 그러면 점수가 감점이 조금 덜 할 거야. 원래 4개까지 구해도 이게 등비인지를 확인을 원래 못 하는 거야. 모든 항이 지금 B가 일정하다가 말이 되잖아. 그렇게는 안 돼. 그래서 이 문제의 출발점은 항상 어떻게 출발하냐면 어느 부분을 얘를 AN이라고 놓습니다. 이게 출발이야. 그 다음 놈을 뭐라 놓을 거야? 그 다음 놈을 AN 플러스 2라고 놓는 게 출발이야. 자, 극한에 n번째. 요 두 번째 아니, 첫 번째 아니야. 그냥 n번째 돌다 보면 AN이 있을 거야. AN 있고 그 다음을 AN 플러스 2라고 놓는다가 출발이라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AN하고 AN 플러스 2라고의 관계를 찾는다. 얘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는 AN 플러스 2까지의 관계를 찾는다. 그래서 점화식이 뽑아져야 됩니다. 정확하게 3개짜리는 좀 어려워. 지금 교육과정에서 많이 빠졌어요. 선생님 생각에서는 2개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점화식 기본 형태가 있지. 점화식 기본 형태 1번 있었고 2번 있었고 3번 4번 있었어. 기억하니? AN 플러스 1은 FN AN 보통 이러면 1번이라 불렀고 아니다 더하기가 1번이지.
an 플러스 fn 이것이 1번 형태고 두 번째 곱하기 형태가 2번 그 다음에 3번이 3번 4번이 요게 되는 게 4번이야 이게. 우리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수열에서는 이게 수열 쪽에서 수원에서는 이 가지 문제가 다 일단 등장을 할 거고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단 안 나올 것이다 이거야. 모의고사는 이제 안 나옵니다. 얘기했어요. 학교 내신에서는 나옵니다. 알겠어요? 모의고사 평가원 내는 건 안 낼 거야. 평가원 안 낼 거야. 교육청은 나올 수 있어. 알겠지? 뭐 신경 안 써도 돼. 하지만 내신에선 나올 거니까 정확하게 이 네 가지 식을 정확히 이해를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식이 지금 3번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3번이 많이 나와요. 이 중에 1번, 3번, 4번이 다 개차 수열입니다. 다 개차 수열이야. 이게 어떤 An에다가 어떤 걸 곱하고 더하고니까 우리가 잘 안 보이는 거야. 곱하기만 가면 좀 잘 보였을 거야. 더하기만 잘 보였을 거야. 근데 곱하고 더하니까 잘 안 보였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 수를 적어 놓고 우리는 얘가 개차 수열을 판단하면 요거를 구했어야 돼. 요거를. 그럼 요거를 구하려면 요게 적어도 몇 개는 나와야 돼? 3개, 4개 나오려면 5개는 구해줘야 되는데 만약 내가 이게 또 개차 수열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요 2개만 알면 되겠지. 2개만 알면 되면 몇 개는 구해야 돼? 3개 구하는데 이 3개 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알았어. 못 간다는 아니지만 이해되시죠? 자, 다시 돌아가면 우리는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를 AN 적어. 뭐 1번을 해도 되고 2번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대신에 AN으로 적을 거야. 알겠나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게 나는 헷갈려. 그러면 AN 플러스를 하지 말고 A1, A2로 적어도 관계는 없어. 단 거기다 수를 넣지는 않는다. A1과 A2의 관계를 뽑는다. AN과 AN 플러스의 관계를 뽑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관계식을 뽑으려고 보니까 요놈이 AN이니까 여기 아까 얼마가 나왔어?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 나왔나요? 루트 3분의 AN이 나왔나요? 1대 루트 3이니까 얘가 루트 3분의 AN 3분의 루트 3 AN 계산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게 한 거야.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돼? 이 길이가 2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는 2-3분의 루트 3 AN. 그럼 이 길이는 요놈의 2분의 1 루트 3 여기다가 2분의 루트 3을 곱하면 AN 플러스 1이 등장을 했네요. 많이 어렵진 않지. 연습을 하면 돼. 자, 출발이 뭐라고? 구하자는 놈을 n번째를 AN에 놓고 그 다음 걸 AN 플러스 1에 놓을 거야. 그리고 두 개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관계식을, 등식을 하나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면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점화식 3번이 나와서 점화식 3번이 나오면 바로 리미트 AN하고 리미트 AN 플러스 1을 알파로 놓고 마무리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놓고 마무리 작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는 인정해 줄 거라 나 보고 있어. 그건 알겠죠? 그래서 2분의 3, 3분의 1루트. 내신에서는 꽤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극한에서 됐어요? 지금 너희들이 풀 때 항상 이렇게 풀어요. 현재 초항이 필요 있었어 없었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초항은 구하고 가자. 초항은 구하고 가자. 여기까지가 내용이 나왔어요. 시간이 좀 어중간하니까 도형 하나 좀 뽑읍시다. 몇 개만 풀고 넘어갈게요. 도형 이 페이지부터 뭐야 유임을 안 갖고 와서 왜 갖고 다녀야 돼? 도형 끝날 때까지 우리 3주 도형할 건데 이거 매일 몇 개씩만 할 거야. 응?
소리가 있는 거네. 이런. 자, 한번 너희들이 물어보세요. 104번부터 줬죠, 내가 윤물을. 물어보세요. 너희들 하는 거 사람 중에. 보지 말고 일단 지울 거야. 다 안 지우기 싫어서 너희들이 물어본 건 지웠다 다시 풀 거야. 몇 개만 물어보라고. 어? 네가 물어봐. 2개만 물어봐. 2개 풀고 쉬었다가 다시 넘어갈 거니까. 2개 풀어보자. 자, 그림 반지름 1이고 중심각 2분의 파이고 부채꼴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P를 잡아가지고 요놈을 3대 4로 잡았고요. 그래서 문제가 몇 번이야 그러면? 한 번은 밀린 거 그 다음 문제. 요 문제? 왼쪽? 너는 오른쪽? 번호 밀렸어? 그럼 이 책이 아닌가? 여기에선 111. 오케이. 그거는 내가 아마 미적분이 이제 작년 것이 있고 올해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잘못 복사를 해준 것 같아. 인쇄를. 자, 읽어볼게요. 자, 세로 길이가 1이고 가로가 2루트 6, 루트 24, 대각선 5입니다. 대각선 5이고 직사각형의 중심이 B1이고 이거 빨리 읽어야 돼. 연습하다 보면 도형 보면서 같이 읽어야 되는데 이거를 토시 하나씩 좀 힘들어. 도형 보면서 이거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 읽으면 완전 난리 나는 겁니다. 실은. 그래서 반지름이 1이고 5이 이렇게 만나는 점은 2라고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했다. 그래서 도형을 만들었다 이 말이네. 여기에 G1하고 H1이 있는데 쭉쭉 읽어보다 보면 요놈이 중점이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만든 도형 이렇게 도형이 만들었을 때 요놈을 하나 첫 번째 만들고 두 번째 도형은 대각선에 만나는 점을 연결해서 직사각형을 만들었는데 두 개가 그 전 도형하고 닮은 도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 문제 대부분 3점짜리 문제인데 3점짜리 나온 것이 27번 이 정도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번 보너스로 3점 제일 마지막 문제인데 난이도는 3점이 아니고 실은 난이도는 3점이 아니야. 점수로 3점이라고 놓은 거야. 자, 일단 우리는 요 도형하고 요 도형을 구하자는 게 초강이고 두 번째 도형은 요놈하고 요놈의 닮음을 알아내야 되는데 요 길이는 5였고 요 길이는 1,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는 3이야. 이건 보이지? 이거는 끝났어. 닮음은 끝났어. 1대 5분의 3이고요. 얘를 넓이로 이용해야 될 거니까 공비는 25분의 9를 이용하겠다. 여기까지 이해되지? 뭐 말하는데? 넓이만 알아면 되겠지? 넓이만 알아면 돼. 그럼 이 넓이는 지금 이런 도형을 구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이 도형은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빼면 되니까 이 부채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을까 없을까? 자, 이 부채꼴을 구하려면 우리는 뭘 알아야 돼? 중심각을 알아야 돼. 근데 얘가 지금 특수한 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중심각을 우리는 알아낼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다시 말해 이걸 못 알아낸다는 소리는 이 도형을 못 구한다는 소리야. 그럼 그 방법은 틀렸다 이 말이에요. 이 모양하고 이 모양이 뭐야? 대칭적으로 있지. 이 그림을 이쪽으로 갖고 올 수가 있겠네. 얘를 그림을 그대로 그리면 요러한 내용이네. 이러한 내용이지. 그러면 우리는 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소리야. 그럼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소리는 이 도형에서 이 도형을 빼란 소리가 되겠고. 자, 이 도형은 이제 구할 수 있어. 그럼 이 도형만 구할 수 있냐 없냐의 내용이야. 됐습니까? 이 도형을 구하기 위한 작업이 뭐냐? 이 점이 제일 중요한 점이겠지. 이 점은 우리는 안다 모른다?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러겠지? 자, 이 점의 좌표가 보이지 않으면 B로도 풀 수 있어. 아니면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요 점에서 거리가 2분의 1인 위치. 근데 여기에는 뭔 닮음이 있지? 이렇게 도형에서 닮음 엄청 많이 이용할 거야. 닮음 B를 그냥 하나 적어놓고 여가 5, 1, 여가 2루트 24로 되고 2루트 6로 적어도 상관없고.
그럼 우리는 요점의 좌표는 여가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요 세로선 그으면 요 길이는 요 b를 갖고 있고 2분의 1에 5분의 1 루트 24, 요 길이는 2분의 1에 5분의 1. 적으면 요점의 좌표가 바로 나와서 삼각형 구할 수 있다. 그럼 이해됐습니까? 다음. 자, 도형이 나오면 내가 도형 잘 안 보여. 그러면 추론. 아, 이거라고 찍고 가.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확실한가? 알겠어요? 찍고 가는데 보여줘야 돼. 그래서 자, 이 도형은 지금 길이가 지금 몇 대 몇이면 1대 4야. 1대 4인 도형을 가지고 대각선 그어가지고 직각이등변 삼각형 만들었고 직각이등변 삼각형 만들었으니까 요 초항은 쉽게 구했어. 요 길이가 1대 4니까 요 길이가 나오니까 요거 합치면 정사각형이야. 그리고 뭐만 알아내면 돼? 닮음만 알아내면 돼. 닮음의 도형은 어떤 도형이 닮음이냐면 지금 요 사각형하고 요 사각형이 닮음이야. 그럼 요 사각형하고 요 사각형의 변의 비를 알아내면 되는데 현재 그림이 대칭적으로 그렸다는 생각을 좀 하고 이 선을 그어놓고 그림이 어떻게 될 건지 생각을 하면 어떻게 그릴지 생각하면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만 알아내면 돼. 자, 이 길이는 나왔어. 1호. 우리는 이 길이만 알아내면 됩니다. 그럼 이 길이를 어떻게 알아낼 것이냐? 이게 핵심이야. 이 길이를 어떻게 알아낼 것이냐가 핵심이야. 됐습니까? 여기 그래서 가장 쉬운 포인트는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 도형 푸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그중에 내가 제일 먼저 보이는 방법을 쓸 건데 현재 제일 먼저 보이는 내용은 뭐냐면 이 도형이 뭐라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 하면 뭘 생각해? 정사각형 생각하는 거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그림이 내 머릿속으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정사각형은 그림이 잘 보일 거라고. 정사각형을 많이 건드렸기 때문에. 정사각형에 대한 내용은 뭐가 형성이 돼 있냐면 정사각형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정사각형의 4점 중에 점 몇 개만 나오면 2점만 나오면 나머지 그 점을 다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뭘 이용해서? 합동 닮음들을 이용해서. 이해됩니까 지금? 그래서 여기에 어떤 그림이 있으면 편하냐면 요렇게가 있으면 우리가 배웠던 도형의 성질입니다. 얘랑 합동입니다. 합동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이는 얼마야? 2분의 1. 그럼 요 길이가 2분의 1. 요 길이가 2분의 1이야. 그러지? 그럼 여기는 아까 2였지? 2분의 3 해서 2대 2분의 3 닮음비가 나와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몇 번까지 이거 풀었지? 92번? 122번? 자, 문제로서는 요 그림이 제일 어렵습니다. 요 그림이 제일 어려워요. 요 그림이 제일 어려워요. 됐어요? 요 문제는 내일 풀어보고 요거 하나 풀어볼게요. 자, A, B1 세로 길이는 1이고 가로는 2야. 거기에 각을 3등분 해가지고 그렸고 요놈을 45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그려서 나온 도형을 지금 넓이를 초항이라 하고 거기에다가 1대2로 만들어지는 도형을 여기다 왼쪽에 붙였다. 이런 내용이네요. 1대2이고 각을 3등분해서 라인 그려가지고 요 점에서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렸고 그리고 완성된 도형 이쪽에다가 1대2인 B의 직사각형을 붙였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마찬가지로 초항 구하고 공비 구하라고 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현재 얘가 30도씩이니까 특수각이야. 특수각이니까 우리는 자 항상 뭘 이용할 거냐면 도형의 직선 도형대 직선을 가지고 있는 도형은 닮은 B를 많이 이용할 겁니다. 또는 똑같은 말로 이웃하는 변의 B를 많이 이용할 거야. 그럼 가로선, 세로선, 사선 이것들이 길이를 바로 확정을 시켜야 돼.
식을 뽑기 위해서는. 됐어요? 이 중에서는 당연히 지금 그림이 이쪽이 붙었으니까 이쪽 길이가 중요하고 이쪽 길이가 중요한 거야. 이쪽이 붙었으니까 당연히 이쪽 길이가 중요해. 아니면 이쪽 길이로 가든지. 근데 이쪽 그림은 지금 여기는 완성형인데 여가 완성이 덜 됐어. 그럼 요런 걸 그리려면 요렇게 가야 돼. 이쪽 길이로 가려면. 그럼 이쪽 길이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현재 그림에서는 이쪽 길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쪽 길이를 다 문자로 놓을 수가 있냐, 식으로 놓을 수 있어서 뽑을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야. 그럼 이 길이가 지금 1이에요. 그러면 이 길이는 루트 3분의 1이고 여가 60도잖아요. 그러지? 여가 60도니까 이 길이는 루트 3이에요. 여기까지는 보이겠지? 30도 루트 3분의 1 여가 루트 3 길이 적었어. 요걸 쓰자마자 우리는 요 길이도 알아낼 수 있고 이 길이 루트 3 요 길이도 알아낼 수 있어요. 직각이 등비 삼각형 바로바로 보고 해야 돼. 계속 쓰다 보면 지저분해지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이 길이 같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요 길이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 길이 구할 수가 있고 자, 지금 요 삼각형 넓이는 현재 구했습니다. 자, 요 삼각형 넓이는 요 길이가 있고 요 길이가 있으니까 지금 요 길이가 지금 여가 있고 요 길이가 있어요. 여가 3분의 루트 3이고 요놈을 루트 3으로 나누면 되니까 3분의 1이네요. 그럼 요건 3분의 2야. 넓이 구했어요? 둘 다 구했어요? 넓이 말고 공비만 구하러 가면 됩니다. 요 길이가 지금 3분의 루트 3이고 여기다 쓰지 말고 공비는 두 번째 도형으로 그리는 게 좋아요. 두 번째 그림으로 첫 번째 그림은 지금 요 길이는 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가 1대2야. 1대2 모르겠으면 여가 1이니까 우리는 요 길이를 뭐라 놓고 갈 거야? x라 놓고 갈 거야. x로 넣으면 1대2니까 요놈이 2x고 다시 요놈이 x. 이런 것들이 빨라야 돼. 45도니까. 여가 x, 여가 x. 그러지? 그럼 요 길이는 나왔고, 요 길이는 요 길이로 나왔고. 요 길이만 알아내면 되겠네? 아까 요 길이가 얼마였어? 3분의 1 루트 3. 3분의 1 루트 3. 요 길이가 1. 그럼 이 길이가 3분의 1 루트 3에서 1을 뺀 거야. 요 길이가 3분의 1 루트 3에서 1을 뺀 거야. 식 나왔네? 요 놈이 2다. 그럼 x값 구하고 마무리 지르고 가면 된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지금까지는 좀 어려운 생각이 아니야. 직선은 그렇게 어려운 생각이 아닌데 지금 직선을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었느냐에 대한 생각인데 직선을 가지고 내는 문제는 보면 어떤 거냐면 세 변의 P가 정확하게 나온 거야. 세 변의 P가 정확하게 나온 것이고 그 세 변의 P를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으려면 각을 하나를 특수각을 줄 거야. 그럼 마찬가지 세 변의 P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지? 직선이 나왔다는 것은 당연히 직선의 기울기에 똑같아. 직각삼각형의 P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 거기에 닮음적인 요소가 많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근데 내가 정 못 풀겠다 싶으면 뭐 어떻게 할 거냐? 좌표화를 시킬 거야.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어차피 좌표화 시킬 수 있으니까 구할 수 있다. 직선은 너무 뭐 어떻게든 시간만 있으면 다 풀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 중에 빨리 푼다는 것은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버리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알겠어요? 거기에 있는 도형을 가지고 P가 어떻게 되냐 해가지고 바로바로 짝짝짝 넘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 와중에 피타고라스 쓸 거고 피타고라스는 쓰겠지. 특수각이 아닌 이상은 우리는 피타고라스 써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뭔 말인지 알겠네요. 그래서 직선 나온 도형은 쉽게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곡선이야. 곡선 중에 우리는 원입니다. 원.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성질들을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연습이 되기 전까지는 좀 어렵다 이거야. 문제 읽어볼게요. 그림같이 4가 A1, B1인데 요 놈을 지름을 했어. 오케이. 지름 4고 문제의 특징은 지금 어디가 90도야? B1, A1, C1. C1 90도니까 접선. 위에 선 접선. 위에 선 접선.
그 다음에 A1, B1은 4고 A1, C1은 3. 오케이. 접선인데 직각삼각형일 건데 4대 3의 비율 4, 3, 5네요. 이렇게 놓고 거기에서 뭐 연결해서 T1을 구했어. 연결해서 직각삼각형 만들어 연결해 구했고 A1하고 D1을 연결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삼각형이 발생했다 이거지. 근데 그 삼각형도 뭐다?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왜? A1, B1이 지름이니까 이게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오, 닮음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길이는 다 구했습니다. 첫 번째 도형은. 첫 번째 도형은 넓이는 다 구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여기까지는. 두 번째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둘러싸인 삼각형하고 둘러싸인 삼각형 선 중에 요거 두 개 선. 요거 두 개 선하고 이 원의 접선. 오케이. 힘들겠지. 이 직선하고 이 원하고 내접하는 원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진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선들을 좀 연결을 시켜볼게요. 현재 우리는 이렇게 직각이고 여가 직각이고 해서 3대 4대 5의 비를 갖고 있고 우리는 다 길이 다 구했습니다. 그러겠지? 뭐 안쪽으로 넘어가면 지금 이 원을 그렸고 이 원에다가 어떤 작업을 했을 거냐면 얘를 지름을 하고 여기가 3대 4를 비율로 갖고 아니다 다시 3대 4의 비율을 갖고 있는 도형을 그렸을 거라고. 그래야 요거랑 요거가 닮음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일단은 이러한 접선을 그리고 나서 나머지 도형 모양은 똑같게 만들었을 거라고. 형태상. 그러면 우리가 이 선도 어차피 지름이고 이 삼각형도 뭐 할 거야? 3대 4대 5의 비를 갖고 있고 얘가 직각이고 얘가 직각이니까 요놈과 요놈은 평행 그리고 3대 4의 비를 갖고 있으니까 요 선도 평행 보이니? 평행이라는 것은 바로 인정돼? 각으로 봐도 되고 B가 맞으니까 일단 이 선들은 다 평행선을 갖고 있고 여기에 있는 B는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겠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요놈이 길이가 4야. 그럼 요놈의 길이를 원래는 반지름 해도 되는데 현재 삼각형이 지금 한 변이 4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4로 놓는 거야. B를 반지름으로 봐도 됩니다. 얘를 4로 놓고 얘를 X로 놓을게요. 그럼 우리는 뭐 할 거야? 4하고 X의 관계만 알아내면 되지. 4대 X가 닮은 B니까. 그러면 이 중에 선에서 어떤 선을 이용해야 될 건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선이 제일 쉽게 보이는 건지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지. 요거 아니면 요거겠지. 요거 아니면 요거겠지. 나온 길이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쪽 길이는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 B만 나왔지. 했니? 그러면 요놈을 4로 놓고 요놈을 X로 놓고 우리는 이 길이 아니면 이 길이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 거야. 알겠니? 느낌상 요 길이보다는 요 길이가 좀 쉽다는 생각을 하고 요 길이를 구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못 구한다고 하면 요 길이로 넘어갈 거야. 이쪽에서 여가 X가 나왔으니까 요놈을 나는 뭐로 놓을 거야? 4X 놓을게 그냥. 상관없겠지. 4X 놓는 건 상관없겠지. 그러면 요 길이가 뭐가 돼? 3X가 되겠지. 여가 4X, 여가 3X, 여가 5X. 이제 이 길이는 어떻게 올 거냐 이거야. 이 길이는 얘가 직각으로 그리면 얘도 B가 3대 4대 5지. 근데 우리가 목적이 이 길이잖아. 이 길이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중에 둘 중에 하나 구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요 길이가 요 길이네. 그럼 요 길이가 3대 4대 5니까 이 길이 구할 수 있어. 그럼 이 길이 구했으니까 이 길이 구했으니까 이 길이 구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럼 이 길이까지 구했어. 자, 여기 길이는 다 3대 4대 5입니다. 알겠어요? 이제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우리는 이 길이는 다른 도형 말고 원하고 이 길이는 우리가 구해본 적이 있지. 이렇게 구했지. 접선거리는 원하고의 접선거리잖아. 이 거리가. 우리 이렇게 구했어. 그럼 이 길이는 뭐야? 4 플러스 4x고 그렇지? 여가 지금 4x고 여긴 4 마이너스 4x고 요놈은 루트 피타고라스로 요 길이는 구할 수가 있다 이거지.
얘는 3대 4대 5가 지금 긴지 아닌지는 확인해야 되는데 아니겠지. 각이 다르니까. 각이 다르니까 아니야. 선이 이렇게 돼서 지금 요 중심이 좀 안 맞는데 이 선은 어떤 선이냐면 원래는 이 선입니다. 중심하고 여기에서 중심하고 중심을 뭐가 안 맞지? 아니다. 전혀야. 접선이 아니지. 아니야. 전혀 다른 선이야. 그냥 요것만 위쪽만 봐서 이렇게 피타고라스로 이 식을 뽑아낼 수 있어서 이 길이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의 합이 3이 된다라고 우리는 x값을 구할 수가 있다. 한번 쉽시다.